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전기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자, 그리고 그에 앞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전기 기능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막상 준비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잘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봐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신 후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는 현재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가늠하시기에 정말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전기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간략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기능사 이 시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전기 기능사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만 전기 기기를 제작하거나 제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운전 또는 수리하는 거, 즉 보수 등을 하기 위해서 자격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전기와 관련된 것들을 떼면 우리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불을 켜고 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거나 최근에는 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스템까지도 모두 다 이 전기 기능사와 관련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정 현황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시험을 응시하고 계세요. 이렇게 필기 응시를 제가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2016년도에는 43,000,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44,000 쭉 올라가다가 2019년에서는 무려 5만 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했고요. 2020년에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5만 명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필기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도 약간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12,000명, 13,000명, 그리고 15,000명, 16,000명, 18,000명. 응시자는 조금 2020년도에 줄었지만 합격률은 높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응시하고 있다는 그런 풀이가 됩니다. 자, 실기의 응시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추세선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실기 합격률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필기의 응시생들도 많이 늘고 있고 실기 합격자도 보니까 연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격을 응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응시를 많이 하시냐라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실 기능사 등급에서는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제로 이 고용 시장, 고용 환경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 자격증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전기 기능사는 조금 다릅니다. 전기 기능사는 이 고용 환경에서 무엇보다도 법률적인 의무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기 기능사 자격은 저는 아직도 충분하게 매력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곳에서 우대받는지 그럼 한번 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중요한 것들만 발췌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전기기능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일방적인 면만, 좀 단편적인 면만 보시는 분들이 그냥 전기기능사는 속칭 전기를 조금 아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관련된 법령과 법률의 시행 규칙이라든지 시행령들을 여러분께서 보여드리고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신다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 기계 검사 대행자의 기술 인력 보유 기준에도 전기 기능사가 들어가고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할 때도요. 가산점에도 역시 들어갑니다.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 검정 등의 등급별 응시 기준에도 즉 공연법 시행령에도 이 전기 기능사로 대우받을 수 있고요. 유원시설업의 의사,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부사관의 임용 자격, 연구 전담요원의 자격, 그 다음에 검사원의 자격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바로 검사원의 자격에도 해당되고요. 소방공무원 임용할 때 역시 가점 비율에도 해당되고요. 승강기 안전관리 법 시행령에서도 승강기 자체 점검 담당자를 정할 때도 역시 전기 기능사가 해당됩니다. 역시 또 전기와 관련된 직접 법령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전기공사 기술자 등급받을 때 인정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중에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그 사업주에게, 즉 등록 기준에도 역시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1명과 그 다음에 전기기능사 2명 이상의 이 자격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의 시행령에서도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꼭 전기안전관리사 선임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지만 보조 선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같은 것은 역시 전기기능사도 선임을 걸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시 필요한 기술 인력, 그 다음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역시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 인력 기준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쓰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을 할 때는 자격증을 중복해서 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거나 혹은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시거나 할 때는 전기 기능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여러분이 이 고용 시장에서, 고용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는 이 채용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 기능사 시험은 어떤 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지 그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딱 한 줄로 썼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해당 없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에서요 등급별 응시 자격을 보았을 때 여기 전기 기능사나 혹은 다른 기능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국가기술 자격에서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국가기술 자격에 응시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초등학생도 응시한다라고 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경력과 그 다음에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정의 상위 등급 산업기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기능장 혹은 뭐 기사를 간다거나 기술사를 갈 때는 해당되는 경력을 조금씩 더 채워야 되겠죠. 하지만 기능사를 따게 되면은 또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산업기사를 딴다 그러면은 기능사 자격 딴 다음에 실무 1년인 경우에는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장을 응시한다고 하면은 기능사 딴 다음에 실무 7년 있으면 되고 기사 딴 다음에 기사를 따려고 하면 기능사 다음에 실무 3년 그리고 기술사를 따고자 한다고 하면은 기능사 다음에 실무 7년 있으니까 기능사를 어쨌든 딴 다음에 경력을 쌓게 되면 상위 자격증을 딸 때에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필기의 검정 방법입니다.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CBT 방식이라고 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CBT 시험의 예시를 놓게 되었는데요. CBT 시험은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시험지를 이 컴퓨터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답안을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OMR 카드에다가 체크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답안 표기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해서 답안을 표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하게 된 다음에 제출하면 바로 그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의 결과를 보고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 필기시험을 한 번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각 1년에 몇 번 있을까요? 4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나 저희 이제 다산이드 홈페이지 같은 곳에 나와 있게 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을 보시고 언제 시험을 접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지 이 내용을 스케줄을 잘 기록하셨다가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꼭 시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6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 즉 하나 문제 푸는데 1분 정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시험 과목은 총 3과목인데요. 전기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전기 이론, 그 다음에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전기 기기,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전기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송배전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전기 설비, 각 과목당 총 20문제씩 6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론 20문제, 기기 20문제, 설비 2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러면은 합격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60점을 맞춰야 합격이니까 총 60문제 중에서 여러분께서 몇 문제? 36문제를 맞추게 되면 합격입니다. 그러면은 과락, 즉 한 과목에서 어떤 기준보다 낮게 되었을 때 떨어지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총 합쳐서 60문제예요. 예를 들어 설비 20문제 맞추고 전기기기 16문제 맞추면 전기이론 빵개 맞추더라도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없고요. 보통 우리가 전기이론 기기 설비를 이제 골고루 준비하셔서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시험을 맞춰서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 36개가 아니라 한 43개 정도 이렇게 연습할 때 나와야 저는 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산에듀에서 시험 CBT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이런 모의고사 볼 때 한 34개 정도 34개가 아니라 43개 정도 맞추게 된다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내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좀 제가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저희 다산에듀의 CBT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사이트에 있는 CBT 모의고사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이런 모의고사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전기와 관련된 법령이 21년부터 완전히 개정된 거 아시죠?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이 규정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 문제들을 그냥 모아놔서 CBT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뭐 1종 접지, 2종 접지 지금은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규정들이 꽤 많이 바뀐 거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CBT 모의고사를 여러분께서 꼭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CBT 시험이 치러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필기시험을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100분이라고 하면 100분이 다 이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해왔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현재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 1학년과 만약에 전기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와 관련된 직무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과 혹은 전기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지만 내가 앞으로 조금 퇴직 후라든지 이런 제2의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단계부터 이렇게 5단계까지 쭉 보여드릴 텐데 이 단계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출발점에 서는지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마 가장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완전히 기초다. 1번. 나 아예 정말 이 전기의 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수학이라든지 아예 공부한 것이 나는 전무하다. 혹은 꽤 오래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면 1번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은 전기 기능사와 관련된 기초 수학이라든지 용어집이 있습니다. 이 기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분야에서 특히 기능사 분야에서는 수학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전기 기능사에서 사용되는 수학이 그렇다고 아주 고차원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분수라든지 혹은 삼각함수에서도 사인이나 코사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고 들어가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 분수의 계산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초 수학이 되는데요. 이 기초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여기 1단계에서 배울 수 있죠. 보통 우리가 학습은 여기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정규 이론서입니다. 이론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한번 전기 분야에 대해서 좀 해볼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론서를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저희 다산에듀에서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설명드리게 된다면 저희는 보통 이제 교재가 한 3번 정도 반복해도 충분할 수 있을 만한 이 교재와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강의 일단 다 올라가 있어요. 총 합쳐도 2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시간 하게 되면 3회독 하게 되면 60시간이죠. 마음 먹고 공부하게 되면 한 달 안에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0시간 정도, 즉 3번 정도 반복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드라마 보듯이 문제 절대 풀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어도 낯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번째 볼 때는 조금 보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것 정도만 풀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집중해서 풀게 되면은 여러분 3회독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도를 계산하게 되냐? 4주에서 약 6주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조금 길어지게 된다 하면 한 2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죠. 자, 이거보다 더 길면 더 좋은 공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집중도가 얕아질 수 있어요. 즉 기간을 조금 짧게 하고 이 깊게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시험 전략을 구성할 때 기간을 잘 볼 때 저는 한 달에서 2달 사이 보통 그래서 한 6주 정도를 보는 것을 사실은 제일 권장드립니다. 여기 이론서만요. 이거를 하게 되면서 저희 이제 포켓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라든지 아니면 필수 암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주머니에다가 놓고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나 이래도 조금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출제 예상 문제지라고 해서 정기기능사 필수 예상 문제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강의랑 역시 같이 있는 거고 이것도 한 2주 정도 공부하면은 저는 딱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시험지를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는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여러분 연습해 보시라고 해서 이렇게 CBT 실전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또 그 내용들도 저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게 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시고 여기는 지금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1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최근에 기출된 문제를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많이 넣었기 때문에 관련 그리고 개정된 법령들도 모두 다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총 기간 약 한 2달 정도 집중 있게 공부하기를 조금 바랍니다. 혹시 정말 여유 있다라고 하면 3달 정도는 되는데 자 그리고 내가 완전 집중한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에도 사실은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적어도 한 4주에서 한 8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필기시험 전체적으로 좀 맥락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정기기능사 필기이론 공부해 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CBT 모의고사 요 정도만 봐도 저는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단기간이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딱 한 2개 정도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정규반이라든지 필수 예상 문제 CBT 한 요 3개 정도는 그래도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역시 실기시험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기시험은 총 작업형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4시간 30분 정도 치러지게 됩니다. 실기시험은 거의 이제 아침 일찍 시험장에 가서 손으로 막 만드는 거죠.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즉 시퀀스 회로와 배관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래 그림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배관도라고 하게 돼서 벽판에다가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속판에 안에 있는 기구 배치도 해당되게 됩니다. 물론 이 2개의 도면 말고도 또 여러 장으로 실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퀀스 도면이라든지 유의사항, 주의사항, 뭐 내부 결선도 여러 가지가 실제 시험지에는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도면을 가지고 전선이라든지 나머지 박스라든지 버튼 같은 기구를 여러분께서 지급받고 그것을 가지고 결선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번 그 예시를 볼까요? 이거 지금 제가 작업한 건데요. 제 얼굴이 많이 어려 보이죠? 예전에 작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기기능사 실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보기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치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작업 순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첫 번째 1번은 요 안에 있는 요거 우리가 제어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제어반을 먼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요 책상 위에다가 놓고 노란 선을 이용해서 각각 기구에 결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2번째는 이렇게 배관이라고 하는 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배관 작업은 2종류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P관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CD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관인데 P관, CD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째 케이블까지 있는데 이 케이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선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결선을 이렇게 이런 부분 버튼 같은 거, 스위치 같은 거 이런 부분 이걸 우리가 결선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결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순서 작업 쭉 진행되게 되는 것이 4시간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4시간 30분 안에 끝내게 되면 평소에 연습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 때는 보통 우리가 4시간 안에는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가장 권장하는 거는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걸 저는 가장 권장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잘 안 당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어떻게 동작을 좀 과학적으로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완성한 다음에 지금 저는 전원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원을 딱 인가하고 동작이 되어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동작되면 거의 95% 합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부의 모양이 아주 뭐 관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이 치수가 완전히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합격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필기시험은 사실 60문제 중에서 36개 맞추는 거잖아요. 뭐 서너 개 아예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시험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실기는요, 이렇게 전선 결선하는 거 한 가닥만 요 옆칸으로 가거나 한 가닥의 전선이 잘못 접속되거나 혹은 살살 접속되게 되면 이거 완전히 그날 동작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또 몇 달 후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시험 볼 때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게 돼서 사실은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필기보다는 실기가 더 어렵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기 시험은 몇 달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필기 시험 딱 시험 보고 나서요, 거기서부터 바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 6주 정도의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 전선 작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충분히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실기시험 준비의 3단계를 한번 보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이 치러진 다음부터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내가 사실은 전기에 대해서 완전한 초보다, 사실은 완전 초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실기 준비할 때 아무래도 작업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학원이라든지 혹은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죠. 하지만 어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이 이렇게 좀 잘 안 맞아서 학원을 다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독학을 할 수 있는데, 독학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저희 다산에듀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능사 실기 인터넷 강의 교재와 함께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다산 공구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회로 세트를 임대하거나 판매를 하니까 그거를 하나 여러분 주문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배관 작업은 좀 힘들더라도 제어반 작업은 충분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반 작업이라도 많이 해보고 나중에 저희 다산전기학원에서 특강을 할 때, 일일 특강을 하게 될 때 그때 배관 작업 많이 연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전기기능사 실기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고요. 이 내용에서 버튼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전선은 어떻게 벗기는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시게 되면은 요소 작업마다 권 원장의 비법 인강 시즌 2라고 해서 저희 다산전기학원 서울 원장인 권 원장의 비법 인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요소 작업에 조금 더 세부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사는 현재 시험 문제가 사실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1번부터 총 18번까지 해서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플로트레스를 이용한 9문제와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총 9문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가 각각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1번부터 18번까지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각각 문제가 완전히 다 동영상 해설까지 있는 교재로 또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나는 좀 시간이 없다, 하나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완전 초보자인 경우에는 저는 이 교재 전기기능사 실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한번 떨어진 적이 있다. 저는 사실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 완전히 초보자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혹은 작업을 해봤습니다라고 하는 경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세 번째 있는 교재, 자, 요것을 조금 추천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또 혹은 나는 학원은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학원에 있는 강사분께서 좀 세부적인 질문을,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각각 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 번째 권 원장의 비법 인강을 보시게 되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적어도 잘 이해하신다면 작업 시간을 훨씬 단축하고 그리고 동작의 확률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노하우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내가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혹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크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두 번째 있는 교재,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볼 때 그냥 펜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공구가 필요한데 공구는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 꼭 필요한 공구 9가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이 있죠. 제목이 있죠.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큰 공구는 아니고 가볍게 드라이버라든지 스트리퍼, 그 다음에 뭐 스프링 밴더라든지 아니면은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것들 꼭 필요한 9가지 공구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 공구를 보시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를 빨리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전기기능사 시험을 봤던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빌리시거나 아니면 물려받으셔도 충분하게 시험 준비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기능사 시험은 사실은 따본 분들만 알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 해본 분들은 기능사 뭐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전기기능사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번 해보시다 봐요. 그러면은 절대 쉬운 시험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앞에서 필기와 실기 합격률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게 되면은 필기에서는 필기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실기에서도 실기 나름대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 기능사는 이 관련된 법령에서 제한된 인정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 두시게 된다면 나중에 분명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고 저도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모든 분들 합격을 기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잘 준비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산의 뒤에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